너무 많이 부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마이오카다이티스는 흔하게 조금 그래도 이제 하트 페일리어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저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환자들 저희가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 하프 레프 환자들 뭐 바이옵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에비던스가 얼마만큼 있는지까지는 이제 생각을 잘 못하지만, 그냥 추정하고 MRI 찍고 이러는 거에서 이미징에서 이제 추정을 하지만,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사실은 저도 이제 1년에 한 몇 케이스는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선 좀 저도 이제 한번 좀 공부하는 의미로 봤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딱 그 적합한 그 좋은 이제 그 케이스, 여기에 맞는 케이스 환자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63세 여자 환자였고, 하루 동안에 온셋한 디지니스하고 제너럴 위크니스로 이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히스토리 해보니까 2주 전부터 숨찬 증상이 있었다고 했고, 워낙에 당뇨 고혈압으로 뭐 환자는 당뇨 고혈압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가져왔던 약에서는 고혈압 약은 없었습니다. 왔을 때 혈압은 120에 70이었고,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70까지 환자가 이제 혈압이 떨어졌는데, 근데 응급실에서 찍었던 엑스레이상에서 펄머너리 이데마하고 플루랄 이퓨전도, 디큐비투스는 환자가 이제 바이탈 때문에 잘 안 찍었던 것 같고요. 응급실에서 이니셜에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여기 그 RLL 쪽으로 헤지니스가 있으면서 입추전도 동반된 걸로 보이고, 심전도가 LV 블럭이 있으면서 와이드 QRS고, 이렇게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랩에서 보면 WBC가 올라가서 루코사이토시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FT가 올라가져 있고, LDH, CPK 그 다음에 크레아틴까지 올라가져 있고, 저희 병원 엔티프로비엠피를 쓰거든요. 엔티프로비엠피도 35,000 이상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져 있었고, 카디악 마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니셜에 랩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와, 이제 물론 이제 심전도랑 환자의 이제 상태를 봐서 아마 이제 그 당직 선생님께 먼저 연락이 갔었고, 그랬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마 이제 에코를 포터블로 봐서 좀 그 이미지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을 때 봤던 거 치고는, 그래서 그 LV 쪽에 시솔리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MR도 동반되어 있고, 뭐 월은 사실은 이 환자가 저희 병원 초진 환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에코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LVH가 진짜 있다고 해줘야 될지 어쩌야 될지는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뭐 디지니스하고 제너럴 위크니스 왔지만 컴플리트 AV 블럭도 있고 와이드 QRS도 있고, 이래서 혹시 이 환자가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으로, 그러니까 카디악 마커도 올라가져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닐까 해서 이니셜에 이 엔지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엔지오상에서 특별하게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그래서 환자를 이제 케이스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디지니스가 하루 정도 됐고, 디스니아도 있고, 뭐 환자는 기침도 하고, 뭐 소스로트까지 URI 심통까지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FT도 올라가져 있고, 레널 페일리어도 있고, 카디악 마커도 올라가져 있고, 그 하트 페일리어 때 생기는 바이오마커인 BMP도 뭐 많이 올라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펄머너리 이데마, 플루랄 이퓨전, AV 블럭, 와이드 QRS, 에코상에서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고, 코로너리 엔지오는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의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뭐 반나절도 안 걸린 사이에 이제 환자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환자가 온셋 타임이 이제 한 30일 정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전도라든가 랩이라든가 에코, MRI까지는 뭐 바이탈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못 찍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인지를 룰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괜찮아서 바이옵시를 할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바이옵시가 할 정도가 안 된다 하면, 그런 다른 기타의 이런 환자의 어떤 그 마이오카다이티스를 서제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디악 마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 준하는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서의 이제 이런 풀미넌트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를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데피니션이 정확하지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하면 헤모다이나믹하게 좀 언스테이블하다 하면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이런 메케니컬 어떤 서큘러터리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경우의 케이스에 준하면 이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최근에 2023년 일본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어큐 마이오카다이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엑스퍼트 오피니언으로 마이오카다이티스의 그런 그 페이퍼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정리된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 가이드라인에서 해줬습니다. 스트릭트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카디악 엔자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레벨을 확인하면서 그 레벨이 계속 올라져 있으면 이 환자의 예후가 나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상태가 그 스테빌라이징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에코를 모니터링을 해서 봐야 되고, 이 환자가 레프트와 라이트의 RV 펑션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라. 그런 것이 이제 이 환자를 매니지하고 트리트먼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포터블 에코를 보실 때 LV 펑션을 정말 열심히 보지만 RV 펑션을 보기는 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좀 간과하게 되는데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런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높으면 계속 이제 이 레이트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민하지만 여기서는 우선은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런 다른 이제 엔세이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피하고, 만약에 이제 안티를 쓰게 되면 커먼 코즈인 베타락탐 같은 그런 안티를 사용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준하는 그 최근에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제너럴한 트리트먼트를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부타민이라든가 PDE3 이니비터, 그러니까 RV 페일리어의 에비던스가 있으면 퍼스트 라인으로 PDE3 이니비터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RV 페일리어가 동반된 걸 꼭 봐야지 이제 보면서, 근데 사실은 PD3 이니비터를 쓰면 약간 혈압이 좀 떨어지는 바소다일레이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노에피하고 같이 세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부타민이나 노에피를 같이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꼭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샥 상태라고 하면 앞서서 김신 선생님이나 서성민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VA 에크모를 하는 게 풀미넌트한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에서도 이런 레벨 1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만약에 환자의 경우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이런 이노트로픽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주고,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에크모를 넣는 거고, 페이탈한 아디리드미아가 있을 때도 이 환자가 이제 그 에크모를 넣어서 VA 에크모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 내원한 지 하루 그 안에 바로 에크모하고 CRRT 돌리고,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 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제 지나고 이제 환자가 너무 젊기도 하고 랩도 계속 올라가져 있고 좀 상태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희 그쪽 병원에서 저희는 아직 이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이 서울 성모로 전원을 시켰던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었던 거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아리드미아가 있을 때도 아리드미아 있을 때는 템포럴리 페이싱 같은 거를, 그러니까 브라디카디아 있을 때는 해주라고 권고하고 있고, 이런 페이탈한 아리드미아 있을 때 VA 에크모를 하는 것이 레벨 1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된 다음에 바이옵시를 했고, 바이옵시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이 바이옵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이뮨 서프레션 세라피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림보사이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사실은 스폰테니어스하게 리커버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제시했던 게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냐 하는 거에서는 시스템 리뷰나 메타 어널라이시스에서 에비던스가 없어서 그냥 컨저버티브 케어를 계속 잘 해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3일 그다음 1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만 에비던스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에오지노필릭 마이오카다이티스는 그래도 스테로이드 치료에 리스폰스가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3일 때 이렇게 프레드니솔론을 그 하루에 1g을 해서 3일 쓰고 그 위에 이런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게 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VGV에 대해서는 2B 정도로 그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파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 환자는 이제 바이옵시를 했을 때 림포사이트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나와서 컨저버티브 케어하고 잘 회복이 돼서 그 에크모 위닝하고 퇴원을 얼마 전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 중에서도 림포사이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예후가 좀 좋다고 하고, 어쨌든 이 환자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니어클래스 펑션 이런 케이스들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풀미넌트한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언커먼한 신드롬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카디오제닉 샥이라든가 아리드미아라든가 멀티오브간 페일러를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릭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그 메케니컬 서큘러터리 서포트를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예후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그 조직 검사를 해서 환자의 어떤 그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림포사이틱 마이오카다이티스가 그래도 다른 그런 거에 비해서 예후는 그래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저버티브하게 서포티브 케어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